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적조로 인해 남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수 앞바다에서는 산소 부족 현상 때문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갯벌 곳곳에 하얀 배를 뒤집은 물고기들이 죽은 채 널려 있습니다. 몇 분이 안 돼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바닷속은 어떨까? 바닥에 있는 조개류마다 입을 벌리고 죽은 채 껍질만 남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 2달 전 같은 장소를 촬영한 모습을 보면 황폐해진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새조개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바지락이 죽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육지에 둘러싸인 여수 강황만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바닷속 용종산소량이 부족해지는 빈산소 수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가망만 가장 안쪽에 있어 조류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지역에 이런 산소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유기물이 있다면 배사성 내막 같은 경우는 빈산소 수계가 생기는 것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가망만 안쪽엔 요트 경기장과 인공해변에 최근 지정된 국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까지 여수 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다 황폐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최고의 해양 관광 레저 도시를 꿈꾸는 여수. 바다 위 물놀이를 위한 투자는 계속되지만 정작 그 속에 대한 관리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와 고흥 해역의 적조 경보에 이어 완도와 고흥 사이 해역에도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7일 저녁 7시부로 완도군 신지면에서 고흥군 연포 사이 해역에 내려져 있던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적조주의보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남해안 해역 대부분에 적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여수 해역의 유해성 적조생물 밀도는 경보 기준치의 최대 10배 수준까지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과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적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흥군 수협의 한 직원이 위판 기록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빼돌려왔다는 의혹 전해드렸죠. 수협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비리 의혹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산물 구입 내역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 수협 위판장. 이곳에서 근무했던 수협 직원 김모 씨가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매인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저희가 3시 반쯤에 정산을 하는데 전표를 돌리고 난 후에 문서 조작을 한 거죠. 안 산 금액을 밑에다 넣어가지고. 김 씨는 허술한 관리 체계 아래에서 수십 차례나 거래 내역을 조작했지만 중매인들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수협 측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수협 측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을 뿐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자 팍 들어오면 1년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중매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수개월 동안 경매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수협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몇 달까지는 중매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매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중매인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한테 물건을 올리고 수협 중매인 10여 명은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수협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고 보고 전 위판장 소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의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의 내년도 사업지 2곳이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내년도 사업지 2곳을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선정하고 섬 한 곳당 40억 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공모에는 여수 3곳과 고흥 2곳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섬 13곳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직후 신안군 하이도를 노벨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벌써 6년이 흘렀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종친들이 복원한 김 대통령의 생가입니다. 방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마루는 내려앉았습니다. 신안군이 향토 자료로 지정하고 주민 2명이 관리하고 있지만은 노후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함부로 장석을 박는다거나 못을 박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훼손돼 있고 이렇게 좀 부서져 있는 게 그런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김 대통령이 세상을 뜬 지난 2009년 전남도와 신안군은 노벨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5억 원을 들여 2013년까지 생가 주변에 노벨평화관과 공원, 기념탑 등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대표적 추모 사업이었지만은 3년 뒤 하이해양 테마파크 사업으로 돌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목포에 먼저 문을 연 노벨평화기념관과 명칭이 겹친다는 의견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박준영 전 지사의 지시로 노벨평화관만 유스 호스텔로 변경됐을 뿐 공원과 광장 등 나머지는 당초 노벨평화공원 계획대로인 상태. DJ를 추모하는 시설을 채워놓고 정작 간판은 DJ를 연상하기 어려운 하이해양 테마파크로 고쳐단 겁니다. 지금 시설물들이 계획하에서 세워지지 않고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큰 건물들이 들어서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김 대통령 생가 주변의 추모 사업은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어진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응급 환자들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서 골든타임이란 말도 있죠. 구급대원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시범 사업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진 곳에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다른 대원은 대학병원 당직 교수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네, 환자분 40대시고요. 지금 호흡맥박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구급대원의 머리에 장착된 휴대용 카메라를 통해 현장의 응급 환자를 살필 수 있습니다. 네, 심장 마사지 하시는 분에게 2분이 되면 교대를 이야기를 하시고 교대할 때 제세동기에 있는 모니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된 스마트 응급 의료 사업은 심정지 환자 등 응급 환자들에게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환자 이송만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제세동을 시행해 주느냐 또는 심장 마사지를 해주는가가 환자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 광산구 신촌동에서 갑작스런 심정지 증상으로 쓰러진 46살 양모 씨가 20여 분 동안의 스마트 응급처치를 통해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동공 같은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막 움직이고 차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사업은 전국 7개 권역 9개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데 광주는 소속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입니다. 작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한 3배 정도, 그다음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정상 회복률이 한 7배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시범 사업은 현재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원격 진료의 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환자와 의사가 영상을 통해 만난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는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심정지 등 응급 환자들만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정부가 원격 의료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환자를 전부 독식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동네 의원이 몰락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기적의 사업이 될지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원격 의료의 신호탄이 될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일단은 소생률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 지역 청소 대행업체들의 용역비가 일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생활쓰레기 처리 원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소대행업체 3곳의 청소 차량 연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감가상각비가 과다 지급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 지급된 감가상각비를 전액 환수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올여름 전라선 열차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하계 특별수송기간인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열차를 이용해 전남 동부 지역을 찾은 방문객은 하루 평균 8,1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7% 늘었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인 지난 14일부터 16일에는 증가폭이 53%를 기록해 열차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11,00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안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사립외고 설립 계획안을 상정하고 빠르면 이달 말까지 사립외고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다음 달 안으로 산단 공장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립외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밑돌면